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주를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탄핵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그런 재판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일까? 다음 주에 열릴까? 그렇지 않을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선고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헌재는 통상 선고를 2, 3일 앞두고 당사자에게 그 선고 기일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중에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면 17일 월요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19일에서 21일쯤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18일 화요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그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이 돼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이제 선고가 어렵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에 거의 매일 지금 평일을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네, 만약에요.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계속 엇갈린다면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자 윤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를 향해서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중요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이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 이후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 절차는 폭주기관차처럼 빠르게 진행을 했더니 이제 선고를 앞두고는 왜 늦어지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왜 늦어지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 평의 이후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 8명이서만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짐작 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합의가 생각보다 수월치 않은 것이 아닌가. 예. 지금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사실 그 14일, 그러니까 오늘 선고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사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쟁점 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당장에 이제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국회 해산 시도가 있었는지, 모인 의원들 해산시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들도 좀 간단치 않은 문제고, 또 앞서 이제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헌재가 웬만하면은 국론 분열이라든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지향을 하는데 또 그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지금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사실 문영배 소장대행이 재판 진행을 하면서도 간간히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뜻은 어떻게 미루어 짐작하자면은 평의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만장일치를,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만장일치를 지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는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모두 기각했죠. 이 결정, 만장일치로 이뤄진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자,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관들 만장일치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론 분열이라든가 특히 지금 재판관의 실명이 판결문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에게 개인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분석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 원장이라든가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자체가 그만큼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 위법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결론에 이르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론은 일치했지만 일부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른 별개의 의견을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도 진보 성향인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위법성을 강조하는 별개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에게 감사기시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 우려를 표시를 한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국무총리 산하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는 헌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부 기관이 감사개시 청구권을 준다는 것이 만약에 향후에 제도화될 경우에 이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일부 훼손할 여지가 있으니 살펴봐라, 이런 의미로 별개 의견을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의 가늠자, 바로미터가 되기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만장일치로 꼭 결론이 날 그런 가능성만 있지 그렇게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예측 들어보시죠. 내용을 읽어보면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8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그러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나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소위 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소 그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이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말하는 그 소추권의 남용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만장일치로 기각됐지만 대통령 탄핵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권한 가운데 하나가, 그 논거 가운데 하나는 헌재에서 기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다. 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관련된 탄핵 사건을 기각을 하면서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것, 이것이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다. 결국 뭐 여권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국회가 탄핵을 남발한 것 아니냐, 이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헌재가 결국 탄핵의 목적, 탄핵 소추의 목적 자체가 어떤 위법 행위, 그리고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앞으로 이 동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는 목적이, 즉 헌법 수호의 목적이 탄핵소추에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거나 남발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범계 의원은 이 어떤 기각 판결이지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지 않았다라는 이 결정을 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탄핵이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어떤 헌재 입장이라든가 국론 분열,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였다. 그런데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측에서는 지금 재판관 8명 중에 3명이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모두 8명이 다 반대해서 기각될 거라기보다는 3명 정도는 반대할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 방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까지 있었던 그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된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 정부 들어서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난 게 전부 8건이거든요. 예. 8건이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8건 다 기각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결론의 8건 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탄핵이 남발이 됐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 무리한 탄핵의 남발로 국정 마비 상황, 이것을 타개하고자 계엄을 실시했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주장의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해석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변호인단에서도 어제 이제 그런 성명을 냈었습니다. 묻지마 탄핵 소추의 기각 결론에 방점을 찍었다, 이제 그런 그 결론 냈고, 또 말씀하신 이제 그런 뭐 몇 대 몇이냐, 이 표결 결과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8대 0으로 지금 재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건 다 재판관 8대 0의 결론으로 기각 결론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정도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에 어느 정도 조금 정당성을 더해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